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고 루저가 될 수밖에 없고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거죠. If I would've known if I had picked up on your tone, yeah, we wouldn't be here. We wouldn't.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계사입니다. 제가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추하게 텄죠. 제가 오늘부터 이제 37주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36주인 저번 주부터 막달에 접어든 건데, 막달에는 몸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힘들고 피곤한데, 거기다가 또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아기가 빨리 내려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걷고 운동도 많이 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니까 또 몸도 힘들고, 또 게다가 이제 아기가 방광을 눌러서 밤이면은 화장실을 정말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적어도 새벽마다 계속 가는데,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애를 낳으면 제 지인들을 한동안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기 전에 좀 못 만났던 지인들을 이렇게 좀 만나고 다니느라고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입에 헤르페스 1형이 생겼더라고요. 화장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해도 제가 최대한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사실 이렇게 제가 막 찡찡거리려고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바로 비교 강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비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살이 찌는 거는 뭐 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날씬하고, 그리고 혹은 뭐 내 언니, 내 동생, 내 어머님, 가족,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 친구, 뭐 헬스장 가면은 많이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랑 내가 비교했을 때 너무 살이 쪄가는 것 같아서 살이 못 찌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비교라는 게 정말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아요. 다양한 비교가 있겠죠. 뭐 저 사람과 나의 경제적 빈부격차, 혹은 외모, 얼굴에서 오는 그러한 열등의식,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던가 뭐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래서 결국은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다 보니까 몸매에 대한 그런 비교 강박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보면 우리나라 아이돌은 정말 너무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의 기준이 그렇게 맞춰져서 우리나라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여성분들 보면 너무 날씬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 꾸미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나와 그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로도 있다는데, 사람은 무조건 비교를 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방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뇌가 인식을 한다고 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나를 그냥 인정을 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더 피폐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 비교라는 게 왜 당연해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다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도 당연히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피부톤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 화장을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항상 피부 표현을 화사하게 했어요. 되게 하얗고 좀 밝은 톤으로 한 톤 더 높게 했었는데, 미국 오니까 그게 그냥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 피부톤이 워낙 다양하고, 그거에 맞게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별로 피부톤에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피부톤보다 밝게 화장을 하는 게 굳이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요즘은 쿨톤, 웜톤, 겨울 뮤트 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막 20살, 막 10년 전 10년 전 20살 이럴 때에 비해서 사람들이 파운데이션을 무조건 밝게 사용해야 한다, 무조건 피부는 하얘야 한다, 뭐 이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피부톤이 다 다른 것처럼 몸매도 어쩔 수 없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상체가 발달했고 팔살이 많고 그 대신 다리는 얇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상체는 살이 많이는 안 붙는 편이고 배에도 살이 별로 안 붙는 편인데, 살이 찌면 항상 이 허벅지랑 엉덩이, 이렇게 이 하체, 그리고 종아리가 되게 두꺼워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이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종아리에 근육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저는 운동을 하나도 안 했을 때부터 그 건강검진이나 뭐 인바디 같은 걸 하면은 다리에 근육이 많아서 운동을 했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건 다 유전적으로 제가 받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피부톤처럼 우리 몸은 더 많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처럼 합의이신 분들도 있고, 하체는 너무 빈약한데 뭐 위에가 좀 어깨가 발달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여리여리하고 날씬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몸매가 약간 미의 하나의 기준처럼, 정말 톤이 다양한 걸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고 그냥 날씬한 게 무조건 미의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마르고 날씬한 거. 저도 이거를 되게 깨닫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월경이 온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하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두껍고 살도 잘 붙는 체질이라서 운동을 했을 때 상체는 되게 잘 빠졌을 거 아니에요. 팔도 되게 얇고 복근도 잘 나오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하체는 누가 봐도 다리 되게 얇다 이런 소리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게 저의 몸의 한계였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하게 식단이랑 운동을 했던 거죠. 물론 지금보다는 당연히 그때 훨씬 얇았어요.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는 제 다리를 얇게 하려고 식단도 엄청 빡세게 하고 하체 운동을 일주일에 한 3-4번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소도 꼭 뛰고. 그래도 제 몸은 제 몸인지라 여리여리하고 발목이 얇고 막 알 하나도 없고 이런 몸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바디 체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바디 체크를 해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계속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다 비교 강박에서 나온 행동이더라고요. 나는 그 인스타그램에 막 되게 막 근육 더 예쁘고 다리가 얇고 뭐 여리여리하고 혹은 뭐 좀 더 저보다 쉐입이 탄탄하고 이러신 분들에 비해서 별로니까 내가 제일 잘 나온 바디 체크 사진을 올림으로써 그들과 똑같은 반응을 내 친구들한테 원했던 거예요. 정윤이 날씬하다, 근육 장난 아니다, 뭐 이렇게 날씬해졌다, 말랐다, 뭐 이런 거를 저는 제 몸을 사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바디 체크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남한테라도 들으려고. 나는 인정을 못하니까. 날씬하다, 뭐 근육 좋다, 이쁘다, 뭐 탄탄하다,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저는 저한테 만족을 못하고 남들과 비교를 했어요. 지금 살이 쪄가는 와중이시라면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 건데, 그 와중에 살이 아직 찌지 않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비교 대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얘보다 살찌고 있지? 얘는 아직 날씬한데? 얘는 왜 생리도 잘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진짜 미치겠다. 진짜 정말 그 정도로 막 너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계실 텐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날씬하셨을 때도 누군가와 여러분을 계속 비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건 진짜 팩트일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을 그렇게 사지까지 몰아넣은 거겠죠? 결론은 여러분은 살이 찌셨건 안 찌셨건 간에 내 몸을 자꾸 누구와 비교하고 있었을 거예요. 비교는 말랐거나 뚱뚱하거나 항상 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 프로세스는 절대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 너무 완벽한 것 같아. 뭐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돈도 많고 금수저에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 삶에 100%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가 뭔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고 비교하는 대상이 있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 예쁜 연예인들이나 너무 잘생긴 연예인들이 좀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다 저는 거기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은 비교라는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고 인간은 거기에 질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어쩌라는 거야. 나 비교 계속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나 진짜 뭐 그런 비교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살 안 찌는 게 차라리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비교를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사실 몸이나 얼굴 피부나 뭐 체형 같은 거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길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는 거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생리를 차지 못하거나 혹은 불규칙하거나 시기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논점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진짜 뭐 워너비인 몸매를 가진 그러한 비교 대상 인플루엔서가 있다고 합시다. 인스타그램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식단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몸매도 너무 예쁘고 근육도 탄탄하고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진짜 아직도 시기 강박에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먹어도 한번 폭식증이 걸리면 그거 식단도 못하고 나는 또 게다가 무월경이고 건강도 안 좋고 너무 다 뒤처지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해. 근데 여러분 또 그건 모르는 일인 게 인스타그램은 정말 사람이 나의 장점만을 올리는 곳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보통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업로드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분들도 사실 여러분처럼 굉장한 시기 강박이 시달리고 있고 폭식증을 가끔 오기도 하고 운동 안 하면은 막 강박에 엄청나 시달리기도 하고 혹은 진짜 무월경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이거는 저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진짜 팩트인 게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DM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 인스타그램 보면 자기가 무월경이라고 말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식단이랑 이런 건 되게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몸매도 되게 날씬하시고 근육도 되게 예쁘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다 자신들의 고민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교하고 있는 그분들도 사실 굉장한 시기강박과 무월경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진짜 나만 너무 정신병 같고 건강도 안 좋고 난 부정적이고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거기서 먼저 나오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있는 그 대상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시기강박에 시달리거나 뭐 무월경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먼저 빠져나오시는 게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거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는. 아무리 힘들고 비교하는 게 힘들어도 이 사람들이 100% 건강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만 올렸지 뭐 나 생리 못하고 근데 운동해 뭐 이런 거 올렸겠습니까? 맨날 뭐 몸매 복근 잘 나온 거 올리고 예쁘게 만들어 먹은 것만 올렸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좌절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팔로우하는 그 분이 생리를 잘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처럼 식단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 생리를 되찾는 게 그분들과 정말 같아질 수 있는 길이에요. 어차피 몸매는 여러분 진짜로 똑같아지지 못하고 그렇게 몸매를 똑같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행복해지지 못해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생리를 찾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비교 강박과 비교 의식에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살이 찌고 나서 혹은 찌는 과정에 우울한 적도 있긴 있어요. 이 옷 왜 안 맞아? 원래 잘 맞았는데. 나도 S 사이즈 맞았는데. 이게 진짜 잠깐이고
어느 순간 내 몸에 적응을 하고 사실 그래 이게 나였지, 나 이제 건강하고 이게 내 몸이 좋아하는 그러한 사이즈란 말이지, 이걸 딱 인식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뭘 먹던 뭘 하든 whatever, 내가 행복하니까, 내 몸이 건강하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엔서들이 올리시는 그런 식단 그런 것들이 사실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시기강박과 무월경에서 벗어나 보시는 걸 정말 추천해요. 여러분이 평생 그 우울감과 비교의식을 사는 것보다 살이 찌더라도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정말 제가 너무 한번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찍다 보니까 영상이 두서없고 말이 길어졌는데, 저의 포인트는 이미 인간은 비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고 이미 거기서 루저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사이에서 내가 행복한 길,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그냥 베스트 웨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교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정신병이나 내가 좀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 아니며, 나는 분명히 남들과 똑같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특히 건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실 수 있다. 이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너무 힘드시거나 그럴 때는 저한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혹은 블로그로 계속 소통해주시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답장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출산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영상을 출산까지 몇 개나 더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꿈은 그래도 한 2-3개를 더 올리는데 출산을 믿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도 몇 개 더 올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aybe I'll just cry a little less. The tension, headaches, all